주말에 할머니네 집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놀다 가라. 손자도 왔는데 할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6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낮이고 밤이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8살에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마저 여의고 슬픔에 잠겼지만 남편 덕에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던 사업에 실패로 어느 날부터인지 술을 먹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밥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부라 뿌리칠 수 없었고 밥을 차려준 뒤 방 안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급기야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2명의 자식이 있던 때라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동생 집에 자식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고 심한 차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지만 동생은 할머니 자식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본인이 키우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에 할머니는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많은 것을 도맡아 했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 많은 걸 못해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사니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 집에 자주 방문하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 좋아 할머니한테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들과 과일을 사와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싸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앞을 걷고 있는데 전봇대 앞에 놓여진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음식 봉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께 받은 음식을 차에 타서 얼마 가지 않고 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떨어뜨렸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거 냄새 난다고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시냐고 또 버려야 되지 않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주시냐면서 할머니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귀가 예민해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가득 챙겼던 음식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깜빡했다고 다음에 오면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며느리는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쉽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작은 아들 내외가 왜 자꾸 집에 방문하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 내외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가 내 방이야. 그래, 맞아. 근데 저렇게 정정하셔서 말이야. 에휴, 여보, 언제 이 집 팔 수 있는 거야? 요새 엄마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조만간 치매가 오겠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살겠다며 해외로 나갔고 작은 아들 내외만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안 그래도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 내외 대화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손자까지 이미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가던 식당 말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 여기 좋아하시잖아요. 손주도 좋아한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먹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 얘기로 싸우질 않나. 오늘 밥값까지 아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집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할머니는 집 앞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그만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방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왜 늦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TV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하나같이 계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산전수전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고,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큰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지금껏 못 해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며 핀잔주기 일쑤였는데 그런 말 들으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어 집을 통해 얼마나 받으며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자기 준다는 이 집을 왜 어머니가 계속 살려고 하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주냐며 자기네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내 집 내가 지킨다는데 너네가 무슨 권리로 말하는 거냐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매 걸려도 너네 찾을 일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이런 말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작은 아들 내외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도 할머니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할머니는 이제라도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내 자식에게는 이토록 약해지는 걸까요? 나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작은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잘 키우겠노라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고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면서 키워낸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 뭐라도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 감는 그날까지도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며 자식들을 위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집에 온다고 해도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생각만 하고 부모는 안중에 없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책임감을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이 눈 감을 때까지도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옛날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는 자녀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20년 귀하게 대하고 떠날 땐 아쉽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마음 다해 반기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나의 것을 위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쓰려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 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의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은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하는 후회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자.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하자.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기자.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찬란하기만을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쭉 사는 게 편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좋겠죠. 오늘은 노후에 살면 좋은 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80%에 가까운 인원이 옛날부터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 밝혔는데요. 간혹 나이가 들어 자연이 그리워지게 되면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내가 살게 되는 곳은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원 생활을 바라는 분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싫어도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원 생활보다는 병원도 많고 마트나 각종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쭉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험심이 사라지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는 곳이 바뀌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사를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평 이하 좁은 집은 피해라. 은퇴 후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나는 넓은 집이 필요 없으니 좁은 집으로 가야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도 10평 전후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많은 짐을 두지 않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유행인 것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거용으로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살아간다 해도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엔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놀러 오거나 손자들과 함께 오게 될 경우 좁은 집이라면 방문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0평대의 집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은행, 의료, 쇼핑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매장들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근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복지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복지관에 대해 알아본다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교육도 시켜주고 돌봄도 있고요.
요즘에 어떤 지역에는 노인 유치원 차량도 다니더라고요. 또한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되는데요. 영양사들이 노력해서 만든 영양가 좋은 식단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과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솔직한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친구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의지대로 병원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노후에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의료 접근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어도 병원에는 가야 합니다. 자주 가고 덜 가고의 차이일 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을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별을 경험한다면 몇십 년간 편안했던 집이 공허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이 너무 크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자녀와 함께 살곤 하는데요.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로 말 못할 고통을 느껴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느니 그나마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으신가요? 밥 먹을 때 메뉴를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느라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 또는 공원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전보다 덜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나이가 들면 꼭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인데요. 노후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지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 산책만 하더라도 우울증 예방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우면 한 번이라도 더 걷게 되고 나가게 되고 습관화하기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에 살 집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젊어서부터 살아온 집이라면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 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기 위해 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시세가 얼만지 항상 예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레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그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잘해둬서 저축한 돈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집을 빠르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은 많이 모으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축을 잘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이라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이야기하시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고였는데요.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